여러분 반갑습니다. 밥상머리 뉴스 김병조입니다. 2021년 5월 첫째 주 밥상머리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이 최근에 불거진 불가리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경영권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뉴스 인사이트 코너에서 남양유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교훈을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재벌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되는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라고 해서 발표를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7개가 늘어난 71개 기업이 지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벌 기업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서 모기업이 식품회사인 식품재벌이 6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계 랭킹 5위에 해당하는 롯데그룹, 두 번째는 13위 CJ그룹, 그리고 31위 하림그룹, 그리고 동원그룹이 50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하이트진로가 64위, 그리고 삼양사가 6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직영점 운영 경력이 없으면 가맹점 모집을 못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가맹사법 개정을 통해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없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을 못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남발됐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가정간편식 HMR 시장에 건강바람이 불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가정간편식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너무 짜거나 또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영양불균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업계 스스로가 이걸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가정간편식 전문업체 CJ 제일제당은 대한영양학회하고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GS25 편의점 운영하는 GS 리테일은 서울대 교수진하고 협력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식문화의 대세가 된 가정간편식 앞으로 건전하게 진화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 수제맥주 소식입니다. 우선 편의점 CU에서 곰표 밀맥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매출이 CU 전체 맥주 매출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카스가 1위였는데 수제 맥주가 1위를 차지했다. 이거는 편의점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제 맥주 전성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수제 맥주 소식은 치킨 브랜드 1위 교촌치킨이 수제 맥주 제조 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노림수가 뭐겠습니까? 1200개가 넘는 교촌치킨 매장에서 이제 수제 맥주도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치킨과 맥주, 치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라는 노림수가 깔려있다. 교촌치킨도 기업이 이제 커지니까 지네발식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 가지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는 뉴스 인사이트 코너입니다. 남양유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교훈입니다. 5월 4일 날 기자회견에서 홍원식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구시대적인 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소비자의 기대. 자, 그럼 구시대적인 사고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고에 박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기대는 뭡니까? 요즘 소비자들은 기업은 사회적 집단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 공헌을 하고 또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에 함께 공존하는 집단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남양기업은 그동안 어떤 행태를 보여왔습니까? 제가 3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13년에 대리점에 물건을, 제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매출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3억을 부과받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작년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쟁업체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해서 말썽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매일유업에 원유를 공급하는 유기농 목장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여기에 뭐 방사능 유출에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든지 뭐 우유에서 새 맛이 난다 뭐 이런 댓글까지도 맘카페에다가 조직적으로 달아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올해 지난 4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사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 있다라는 걸 심포지엄을 빙자해서 그렇게 허위 과대 광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소비자들로부터는 불매운동까지 당한, 그래서 홍원식 회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남양유업이 왜 이런 무리수를 뒀느냐,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 자, 실적이 그러면 그동안 어떠했는지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남양유업은 2009년도에 매출 1조를 달성해서 1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1조 3,650억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5, 6년간은 1조 1,000억에서 2,000억 사이에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0년에는 9,489억 원으로 뭡니까? 1조 클럽에서 탈락을 했어요. 이러니까 뭡니까? 그 불가리스가 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느니 뭐 하는 그런 무리수를 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적이 직원들의 잘못으로만 생겼겠습니까? 남양유업이 이런 사태를 맞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최고 경영자의 자질 때문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통찰력 부족, 그리고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젊은 유능한 직원들이 건의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게 뭡니까? 꼰대 스타일대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경쟁업체인 매일유업의 실적을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은 매일유업은 2017년도에 8,812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8, 2019 계속 매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에는 무려 1조 4,631억 원이나 거뒀어요. 그 사이에 남양유업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서 1조 클럽에 탈락까지 했죠. 그 차이가 바로 뭐냐? 매일유업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서 사업 다각화를 했던 겁니다. 유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외식 그리고 커피 사업을 강화를 했던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자, 김병조가 전하는 클로징 메시지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자 다윈이 주창한 진화론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은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종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생물만 그렇겠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